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한 워드 프로그램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워드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식 명칭인데요. 주로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 작업 프로그램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워드 프로그램을 오픈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다 틀립니다.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시작 버튼을 누른 후, 시작 버튼을 누른 후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찾아서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오픈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다 틀린 경우를 고려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는 윈도우 8이 깔려 있습니다. 윈도우 8, 7 뭐 다 틀린데 윈도우스 8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윈도우 8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 이미 기준적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작업한 그 작업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워드 파일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워드 자체 프로그램을 오픈할 때는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아이콘이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파일 매니저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이 C 드라이브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저장되어 있는 C 드라이브를 찾아서 프로그램 파일 폴더를 오픈합니다.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찾아가지고요. 오피스 14라고 되어 있는 게 오피스 깔려 있는 그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서 이건 좀 틀리겠습니다만 이 오피스 폴더를 찾아가지고 쭉 내려가시면은 이 엑셀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워드라고 하면 윈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윈워드, 요게 이제 윈도우스 이제 워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 애플리케이션인데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 프로퍼티 속성을 누르면은 이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다시 누르셔가지고 샌드 투가 있습니다. 보내기인데요. 바로 가기 만들기입니다. 이 여기서 데스크탑 그 바탕화면으로 보내면서 크레이 숏컷 그 숏컷 아이콘을 생성시키게 됩니다. 이거를 눌러 주십시오. 왼쪽 클릭을 하시면은 바탕화면에 워드 프로그램 그 아이콘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 아이콘을 설정을 했으면은 그 아이콘을 이제 눌러 보세요. 그 선택 클릭을 하시면은 그 오피스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열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 오피스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백지예요.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문서를 작성을 하고 저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화면의 백지에는 원하시는 이제 텍스트를 이제 쳐보십시오. 뭐 ABC를 치시던 가나다를 치시던 ABC를 치시는 경우에는 치시면 되죠. 키보드에 ABC를 치시고 줄을 바꾸실 때는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한글로 바꾸실 때는 한글 설치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한글로 바꿔 가지고 요 가로 바뀌는 거 여기 수시로 가로 됐다가 A로 됐다가 바뀝니다. 가는 한글, A는 영문. 그래서 한글로 바꿔 놓고 가나다라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줄 바꾸는 엔터를 해서 줄을 바꾸고. 자, 이렇게 이제 타자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메일 문장을 직접 이메일 그 안에 그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장이 길거나 반복해서 그 여러 사람한테 보낼 경우에는 이 워드 프로그램에서 미리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메일 프로그램에 그대로 그 껴붙이게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그 보편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본인이 원하시는 문장을 한번 여러 가지 텍스트를 각자의 나름대로 정해 보십시오. 다 작성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서를, 이것도 하나의 문서입니다. 이제 샘플인데 여기서 이제 지칭을 지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정된 거를 저장을 할 텐데요. 이 저장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가장 손쉽게 저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컴퓨터의 그 워드 화면에 여기 맨 왼쪽 위를 보시면은 이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그 아이콘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저장하는 세이브라고 나오죠. 그죠? 살짝 마우스를 대고 있으면 세이브라고 나오기도 하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세이브를 하시기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세이브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일을 눌러서 여기 세이브가 있죠. 바로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눌러야 됩니다.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파일을 누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를 해봐 주십시오. 세이브를 하게 되면 어디다 저장할 거냐는 것을 묻게 되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모든 그 문서의 기본 설정은 이 라이브러리 안에 이 다큐멘트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다큐멘트 안에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죠. 파일 이름은 앞에 고유 명칭 그 다음에 뒤에 확장자 이름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이미 DOC라고 되어 있어요. 다큐멘트 또는 TXT 텍스트 이런 그 확장자가 설정이 되게 되는데 요 앞에 요 와일드 카드 이제 마크가 있습니다. 눈 표시할 때 같이 쓰이는 요 와일드 요 앞에 들어가는 이름이 뭐냐는 걸 적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죄송합니다. 영문으로 바꾸고 컴퓨터 트레이닝 이렇게 이제 한번 쳐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치셔도 좋고요. 영문으로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은 아니면 다른 본인이 원하시는 아무 그 파일 이름을 선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말로 하시고 싶으시면은 컴퓨터 연습 또는 컴퓨터 뭐 여러 가지로 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바꾸고 컴퓨터 연습 이렇게 제목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문서 안에 다큐멘트 안에 이 컴퓨터 연습이라는 게 저장이 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컴퓨터 연습을 해서 문서 안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저장된 문서를 찾는 방법도 같이 여기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성된 워드 지금 연습한 점을 창을 닫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자, 파일 매니저로 가서 라이브러리 안에 다큐멘트 폴더를 누르시면은 컴퓨터 연습이라고 아까 지정한 그런 그 파일을 찾습니다. 컴퓨터 연습 여기 나오죠. 이거를 누르시면은 더블 클릭입니다. 다시 그 저장된 문서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한번 그 연습을 하셔가지고 내가 만든 파일, 이 파일을 컴퓨터 연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 다큐멘트 문서 이 다큐멘트 폴더 안에 저장하는 과정 여기까지를 착오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해서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바탕 화면에 워드 프로그램을 생성시켜서 설치를 해 놓고
거기를 눌러서 여기서는 이제 타자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넣습니다만 타자 연습이라고 저 그 문서 이름을 붙이던 컴퓨터 연습이라고 붙이던 또 본인이 원하는 자기 그 고유의 그 이름을 붙이셔가지고 저장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 작성된 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는 컴퓨터 트레이닝 폴더를 새로 만들었는데 새로 만들어주셔도 상관없어요. 폴더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파일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 폴더하고 그 파일에 대한 그 추가적인 작업은 앞으로 저희가 그 워드나 엑셀 작업을 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들을 보면은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편지들, 메모, 팩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문서 같은 이런 것들을 전부 그 만들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 용도, 1번 용도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외에 이제 양식들을 만드는데 어떤 보고서라든지 또는 취업을 위한 이력서 또는 계약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쓰이게 되고요. 웹사이트로부터의 복사 문서, 요거는 조금 이따 실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용으로서는 이제 브로셔라든지 또는 뉴스레터, 전단지, 심지어 뭐 명함 같은 것도 여기서 만들 수 있고요. 테이블을 집어넣은 여러 가지 그 양식 그 문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테이블을 작성하는 부분은 양식 문서는 엑셀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워드보다는 엑셀에서 테이블을 만드시는. 근데 문서를 만드는 도중에 워드 프로그램에서 편지나 어떤 메모를 만드는 도중에 테이블을 삽입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을 넣을 수가 있죠. 그 밖에 이제 각종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시 그 앞에서 만든 컴퓨터 연습이라고 하는 문서를 지금 다시 열어놓고 진행을 합니다만, 만약에 어떤 그 웹사이트를 진행을 하다 웹사이트 한번 볼게요. 어떤 웹사이트를 보실까요? 뭐 뉴스를 보시던 스포츠를 보시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서 이제 웹사이트를 보시다가 인터넷을 보시다가 재밌는 그림 같은 것들이 있거나 재밌는 문서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좋은 말이 이 말이 좋은 문장이다 그러면 이 좋은 문장은 여기를 마우스로 지정을 합니다. 마우스로 처음부터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끝까지, 이게 싫으신 분들은 앞에다가 마우스 1차를 처음을 놓고 Shift를 눌러서 맨 끝까지 지정하는 부분에 끝까지 누르면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된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를 통해서 카피 또는 복사를 누르셔가지고 지정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워드 프로그램 문서 안에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하면 그대로 이렇게 카피한 문장이 삽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카피해서 필요한 문구나 문장을 카피해서 이렇게 그 워드 문서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진까지 아예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사진도 여기서 카피 이미지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워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해서 역시 페이스트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던 어떤 그런 이미지나 또는 사진이나 기타 이런 문장들을 복사를 해서 워드에 저장을 해놔서 인터넷 없이도 그 워드 프로그램 열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고서나 어떤 이런 기타 이제 관련된 이런 서류들을 만드실 때
이 워드 프로그램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특히 이제 웹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뽑아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주 기묘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죠. 그 프로그램이죠. 자, 저 이거를 어떤 꼭 이 지금 제가 지금 지정한 이런 글자나 또는 그 사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장을 한번 가입해서 지금 넣어 보시고, 또 거기에 나오는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그 사진이나 그림을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서 워드 프로그램 바탕에 지금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다 끝나신 분은 다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만들은 그 문서 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을 아이콘을 한번 더 누르면 또 한번 다시 저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저장을 안 해놓게 되면은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여태까지 만드는 거를 다 없애버리게 되는 그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갑자기 이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나갔다든지, 또는 전원이 꺼져서 컴퓨터가 꺼졌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컴퓨터에서 여태까지 작업한 것들이 전부 다 소실되고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어떤 화면 이동을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오픈하기 전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문서 내용을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의 워드 같은 경우는 문서를 계속 치다 보면은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장을 여기다가 뭐 집어넣고 싶겠다, 이런 걸 집어넣고 싶다, 이거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러면 요 밑에가 이제 몇 글자 못 들어가게 꽉 찼지 않습니까? 그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은 칸이 모자라면 다 자동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핑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이 보고서나 어떤 그 서류를 만드는 중에 이 안에 무슨 그 테이블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테이블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인서트 위에, 여기 그 위에 그 메뉴 보시면은요, 인서트가 있고 요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몇 칸짜리를 집어넣겠냐? 오른쪽으로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요. 지금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위아래를 좀 설정하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이제 테이블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칸짜리가 된 경우가 있죠. 이런 거를 뭔가 만들었을 때 취소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때는 역시 그 워드의 프로그램 맨 오른쪽에 맨 왼쪽에 위에 워드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고 저장하는 게 있었죠. 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취소입니다. 영어로는 undo라고 얘기합니다. 취소를 누르시면은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원위치로 없던 상태로 복원시킬 수가 있죠. 근데 취소해놓고 보니까 이거 해놨던 게 괜찮다, 이걸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럴 때는 다시 그 옆에 있는 버튼을, 이건 리도, 다시 재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했던 게 다시 살아나게 되죠. 자,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취소를 누릅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다시 눌러서 위로 가로로 예를 들어서 5칸 지어서 5칸이면 5칸, 이게 5칸을 지정합니다. 이미 화면에 5칸을 지정하면서 워드 바탕에 5개 칸이 나왔죠. 밑으로는 예를 들어서 밑으로는 6칸을 만들겠다. 그럼 이 밑으로 6칸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가로 5개, 세로로 6개짜리 칸, 이런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럼 이 테이블 안에 원하는 걸 씁니다. 한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 어떤 항목이나 사람 이름한테 항목이 아무래도 쓰시면 쓰실 수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의 생년월일이 예를 1900, 예를 들어서 60년 1월 1일생이다,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을은 1963년 3월 5일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직업 뭐 이런 걸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뭐 그 본인이 원하는 이런 현황 같은 걸 만든지 이런 테이블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그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서 어떤 보고서를 좀 더 그 효율적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그 양식화 시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테이블은 엑셀은 이미 테이블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로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엑셀을 활용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워드에서 문서를 쭉 작성을 하다가 사이에 테이블을 이렇게 집어넣고자 할 경우에는 엑셀보다는 워드 나름대로 또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그 텍스트를 집어넣거나 또 어디서 그 인용한 그런 문구들을 카피해서 따오거나 그림 같은 거를 삽입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테이블을 집어넣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다 세이브를 해 주십시오. 테이블 한번 각자 다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 밖에 또 워드에서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파일을 오픈하시면은 뉴를 여기서 오픈하세요. 그러면은 이 블랭크가 빈 그 백지를 오픈하는 거가 되고요.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주로 새 문서를 만들겠다. 지금까지 만든 거는 저장을 해놓고 새로 또 하나를 뭐 만들겠다. 그러면 블랭크 다큐멘트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워드가 두 개가 생겼죠. 하나는 지금까지 만든 컴퓨터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파일이고, 또 하나는 블랭크 아무것도 없는 이런 창이 또 나와서 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그 문서를 또 별도로 저장을 하면은 새로운 그 문서가 작성이 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파일을 눌러서 뉴를 눌러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블랭크 다큐멘트 백지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아젠다, 어떤 그 계획 일정표죠. 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그 식순이라 같은 거 이런 걸 다 아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젠다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그 어워드 서티피켓, 그 어떤 그 상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브로셔, 그 다음에 예산 편성표, 그 명함, 심지어는 달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거래처 명단,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도식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봉투나 어떤 여러 가지 양식, 스테이셔너리 양식 같은 것들, 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은 뭐 상품권, 이런 그 여기 먼저 이제 카드, 이런 것들 편지 물론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 샘플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더 필요하면 여기서 더 눌러가지고 더 찾을 수가 있고, 이런 템플릿이라고, 이것들 템플릿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예산 편성표 또는 가계부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비즈니스 카드를 하나 여기서 만들고 싶다, 그럼 비즈니스 카드 한번 눌러볼게요. 비즈니스 카드의 그 카테고리가 out of date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고요. 뭐 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카드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양식 있죠. 카드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뭐 저 카드를 다 일일이 메일로 보냈습니다. 요즘은 이메일로 카드를 여기서 만드셔가지고 축전 보내듯이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카드를 원하시는 받고자 하시는 분한테 보내시면은 그분이 아마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다 그 문방구나 어떤 그런 이런 데서 이제 가게에서 이제 사서 써서 하는 그런 물론 정성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 그 형편이 안 맞을 때는 이렇게 이제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식을 만드는 거를 하나를 샘플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만 열어볼게요. 자, 카드를 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발렌타인데이 마침 시기적으로도 지금 강의하는 그 시점하고 거의 얼비슷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데, 해피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카드를 만들어서 사람 이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쓸까요? ABCD. ABC라는 사람한테 본인 이름을 쓰시고요. 누가 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잘라서 이제 접기도 하고요. 접으면은 이렇게 3단으로 된다는 겁니다. 요거하고 이런 세 가지 양식이 있는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쓰도록 하는데 요 양식은 조금 불편하게 돼 있네. 그래서 조금 더 그 편한 양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세이브를 안 하고요. 캔슬 세이브를 안 합니다. 돈 세이브. 자, 뭐 이게 시간적으로 있습니다. 어버이날, 어머니날 근데 거꾸로 됐나요? 이거는 접기 위해서 접으면은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게 접히면 앞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 문구를 그대로 이용해서 본인 마음 여기 내용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것도 하기가 어렵게 되네요. 좀 쉬운 걸로 지금 땡큐 카드. 이 지금 되어 있는 거는 만들어 가지고 잘라서 붙여서 이렇게 실제로 만들 수 있게끔 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그 일렉트로닉 파일을 하는 걸로 좀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적당한 카드를 만들고 보다는 다른 예를 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 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서 가위로 오려 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메일하는 형태로 쓰는 그런 몇 가지 예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플라이어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플라이어를 만드는데 내가 어떤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또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매장 그 전단지를 만들겠다. 그럼 전단지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좋은 디자인, 마음에 드는 디자인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만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하나 볼게요. 이건 전단지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 디자인이 물론 틀겠습니다만 본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풋볼의 이미지가 있는 게 내 매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쓰시고 이 문구만 바꾸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이제 풋볼이라고 쓰는 거를 빅세일 만약에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문구도 뭐 예를 들면은 우리말로 쓰죠. 10년 전통의 뭐 이런 어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걸 그대로 수정해서 쓰시면은 이 자체를 인쇄해서 칼라든 흑백이든 인쇄해서 전단지 돌리면 훌륭한 외부의 전단지 발주를 하지 않고 본인이 손쉽게 자기 맘에 맞게끔 여러 가지 각도로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브로셔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워드 프로그램으로 하실 수 있는 문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신 것 중에서 한두 가지 만들어서 실제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저장해서 직접 이메일로 보내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보고서나 어떤 그런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정도에 사용을 하시면은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편지나 메모 어떤 그런 통신 문서 같은 걸 만드는 거, 보고서나 이력서, 계약서, 그 다음에 웹사이트로부터 지금
해봤죠. 문서, 복사를 문서하고, 그림도 문서하고 했죠. 그다음 테이블도 만들어 봤고, 이 브로셔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서를 다 워드 프로그램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상당히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 자, 지금 워드 프로그램에서 조금 이제 더 재미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더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워드 프로그램을 오래 하기보다는 워드 프로그램을 여기서 간략히 마무리를 짓고, 엑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엑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툴 같은 것들이 워드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시 한번 워드 스크립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이 컴퓨터 연습이라고 하는 문서에서, 예를 들면은, 예, 이 부분을, 여기 이제 홈으로 다시 바꿔놓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ABCD를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폰트를 다루는 툴들이에요. 글자체를, 예를 들어서, 에어리얼, 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군들이 많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필체의 에어리얼 선택을 하고, 굵은 글씨, 볼드입니다. 볼드라고 해야지, 굵은 글씨. 그 다음에 크기를 11이 아니라 좀 더 많이 크게, 이게 제목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폰트를 누르면 살짝 마우스를 대면 크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나 폰트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BCD를 옆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이탈릭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 다시 누르면은 반복. 요 지금 볼드들 다시 하겠다, 원위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은 원위치, 굵은 채가 스탠다드로 되고요. 볼드를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시 굵은 채가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 이탈릭체도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U는 언더라인, 밑줄 긋기죠. 중요해서 제가 밑줄을 긋고 싶다. 그러면 밑줄을 이렇게 긋을 수가 있고요. 또 없앨 수도 있고. 그 외에 이 ABCD라는 거를 색깔을 넣을 수도 있어요. ABCD에 이거를 해당된 크기 글자에 대해서 이걸 빨간색으로 합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되죠. 빨간색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색을 여러 가지 화살표를 누르시면 원하는 색 아무거나 아무 색이나 원하는 색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테이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 시키고 싶겠다. 그러면 이 글자뿐만 아니라 이거를 아예 전체를 바탕 하이라이트 시켜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할 때 왜 노란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또 요거는 이제 테이블 같은 중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노랗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칸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칸 전체를 그렇게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제목 부분을 이 제목을 한가운데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요 위치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맨 뒤 또는 맨 앞 한가운데 이렇게 이제 위치 설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문서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이렇게 틀을 갖추는 서식 포매팅을 한다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엑셀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엑셀하고 중복된 같이 이제 겸해서 쓰는 툴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엑셀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워드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툴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제 대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어떤 틀 없이 그냥 만들었으면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문서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틀 자체가 좀 틀이 갖추고 아무 백지에서 이게 이제 그 컴퓨터의 마술이죠. 특히 이제 이 마술에 워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재미있게 연습하실 수 있는 그 엑셀 프로그램들이 바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워드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일단 그 강의 내용만 들으셔서 그 이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제가 그 강의 내용을 특히 그 동영상이나 이렇게 그 화면으로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복습하셔가지고 꼭 자기가 연습하셔서 이 워드 프로그램의 어떤 그 작업 과정, 익숙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 워드 프로그램을 내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